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조금 공부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경기도 사업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짜리 사업이에요. 그리고 사업비가 첫 해는 3천만 원, 그리고 해마다 1천만 원씩 올라가요.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3년짜리 사업이고요. 주된 이쪽에서 이제 꼭 하라고 하는 필수 사업은 그 이렇게 네트워크 사업, 서로 이렇게 같이 알고 협력하고 협동하는 그런 사업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민총회 같은,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 모으는 그런 사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사업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뭘 하라고 그러냐면 마을 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된 마을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그 저기 뭐죠? 그 마을을 위한 여러 활동들을 진행하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가 여기서 올해 2번의 이런 모임을 자발적으로 갖게 됐어요. 그게 제 생각에는 많이 어필했던 한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이런 연대 활동을 특히 1년 차에는 계속 하라고 지금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임도 이런 연대 활동의 일환이지만 앞으로 주기적으로 저희가 이런 연대 활동 모임을, 네트워크 활동 모임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고요. 자원조사, 이건 뭐냐면은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착한책방도 있지만은 물고란 그쪽 그 다목적 회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창조 승마장도 있고 또 산돌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천사 지구마을 나눔 학교도 있고, 이 수동 지역에 정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물적 자원들이 있고요. 또 인적 자원도 있죠.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예술가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역 자원들이 뭐가 있는지를 조사해라. 이게 이제 필수 사업입니다. 그리고 1년차 사업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갈 거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새로운 주체들, 그렇죠? 새롭게 이렇게 활동가처럼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발굴하고 길러내라. 그래서 저희가 뭘 할 거냐면 활동과 교육을 할 겁니다. 그걸 꼭 하도록 돼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잡아서 이제 이걸 할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네트워크 확장. 이건 뭐냐면 저희가 이번에 그 노인회에서 저기 뭐야 이렇게 계속 산돌학교와 같이 이렇게 진행해 오던 그 농부학교, 예, 그거라든지 아니면은 예술 축제, 뭐 이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그 교육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꾸 이런 네트워크를 넓혀 나가는 거, 이걸 꼭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제가 말씀드렸던 2년 차에는 뭘 꼭 하라고 그러냐면 그 아까 주민총회 같은 이런 공론장, 이거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저기 수동면 자치위원회, 내년에는 자치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동면 자치회하고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자치회가 되면 꼭 주민총회를 하도록 돼 있대요. 그래서 수동면 자치회에서는 어차피 주민총회를 하셔야 되고 저희도 공론장 활동이 필요하니 같이 협력을 해서 공론장을 내년에 같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자치위원회 쪽하고 우리가 협의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진행할 거고, 근데 공론장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마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신 분들이 수동마을의 문제점이 뭐고 어떤 점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거를 모아서 저희가 마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계획 수립에 따라서 우선순위, 다는 못하니까 우선순위 사업 실천을 하라. 이게 2년차 계획이고요. 3년차는 요 사업, 요거를 계속 이어서 하고 거점 형성. 그러니까 마을에 언제든지 가면은 우리가 사랑방처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위한 공간, 그런 공간을 만들어라. 이걸 만드는 이유는 이 사업이 지원금이 빠지더라도 그 거점이 있으면은 그게 씨앗이 돼서 계속 이런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거점 형성을 해라라는 거고, 진단하고 지역자원 확대인데,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수동을 저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거는 교육, 생태, 문화, 예술의 마을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런 사업 자금이 빠져나가더라도 자체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 외부에서 이제 여기 도로 뚫리잖아요. 그럼 평내우평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마석에서도 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계속 뭔가 여기가 활기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기가 돌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갖는 그런 마을을 만들자. 이제 이게 그래서 이게 마을 기업을 만들어 보자. 이게 저희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두근 수동 네트워크라고 잤어요. 수동을 뭔가 기대감이 있는 그런 두근두근한 마을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저희 모임의 이름을 두근두근 수동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일단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활동가님이 저하고 이제 김한철님, 그 찰리님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다양한 뭐 공간 소개도 돼 있고 그래서 여기 연대 조직으로 이러한 다양한 조직들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압축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PT로 해가지고 이제 PT를 진행했었는데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 이진영 선생님하고 그 저기 기봉청사님하고 찰리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저희가 PT 진행을 했고 그리고 저기 이석균 의원을 비롯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 우리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에 대한 청사진 이거 좀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사업 진행하시는 분들 있지 않나요? 없어, 우리밖에 없어. 아 그래요? 아니, 자치위원회는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계시고요? 네네. 자치원은 어떤 거 하시나? 저희는 아동돌봄 공동. 아동돌봄. 아 그게 혹시 그 남양주시 아니요 경기. 그 저기 다른 사업 진행하시는 게 있으면 그거 관련된 정보도 좀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같이 좀 나누고 그러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먼저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환영합니다. 아니 지난번부터 우리 찰리 쌤이 가야 할 곳이 꼭 있다 와야 된다는데 자꾸 일이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오늘도 2시에 약속된 게 2건이나 더 있는 거예요. 찰리 쌤하고 식사하면서 이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참 훌륭한 일을 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기 사업이 아니고 이렇게 3년 연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일인데 하여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아시겠지만 여기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여기 그 우체국 옆에 약국 건물에서 국제부동산이라고 생계를 거기서 해결을 하고 있어요. 많이 놀러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취미 활동하고 있는 건 그림 그리고 시 쓰고 뭐 이런 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남양주 시인협회에 적을 주고 있고 그리고 미엔톡이라고 그 유화를 그리는 사람들과의 모임을 또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그리고 제가 또 뭔가 기여할 수 있으면 기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부연 설명하면 전 남양주 시인협회 우리 현재는 명예회장이고 미술동호회 미엔토 회장님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황영실입니다. 이제 앉아요. 네, 회장님. 2008년에 수동에 이주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까지 살고 있고 수동살림 여성연대 이래서 2016년 창립 총회를 하고 올해 이제 8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동에 살고 있는 여성분들하고 그렇게 재밌게 정보도 공유하고 친구도 되고 또 봉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모임을 지금 한 30여 명이 활발하게 코로나 팬데믹에도 꾸준히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공무원 사업 설명하셨는데 10번 공무원 사업 도전해서 다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연도 사업 7번 그다음에 우수상 3번 이렇게 해서 어서 오세요. 10번의 공모 사업에 저희가 성공을 해서 지금까지 공동체를 이렇게 활동비를 받아서 써왔는데 그거의 시발점은 우리 이희원 회장님이세요. 그때 아니 뭐 하나 해 이렇게 뭐 하나 해가 오늘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여하고 봉사하고 해야 되는데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세월 얘기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정말 코로나 3년은 나이 먹어가는 저희들한테는 너무 치명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또 이렇게 봄이 온 것처럼 저희들 올해도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올해도 기회를 주시면 또 뭐 좀 기여하는 그런 활동을 할까 하고 저는 그 자치센터에서 지금 한국무용 수업하고 있고요. 한국무용 전통무용 하고 있는 춤꾼입니다. 불러주시면 강사 강사. 그럼 춤 배우러 가야 되겠네. 아니요 그냥 불러주시면 고전이죠. 네 고정무용 하고 있습니다. 살이 빠진다. 네 8년 차 10년 전에 물고랑 공동체라고 처음 시작하셨죠. 우리 네. 이런 단체를 처음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셌어요. 지금 이걸 막 그때 했으면 큰일 날 뻔. 우리가 총알을 다 맞았기 때문에 이런 단체 물고랑 공동체가 처음 생겼고 여성연대 수동 살리면서 두 번째로 생겼지. 그때 수동살림 꼭 넣고 싶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 연대 이랬는데 그렇게 해서 회원 오겠냐. 머리에 띡 뜨고 대머리 나가려고 그러면서 이런 이름 바꿔야 회원 모집될 걸 뭐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이름이 한몫한다고들 그래요. 수동살림 여성연대 누가 이렇게 이름을 잘 졌냐 그러는데 어디시다 언제? 연대자를 빼야 회원이 올 거다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새 8년 이제 10년까지 하고 백서를 하나 멋지게 만들어내는 게 저의 목표가 됐습니다. 네, 김기봉이라고 하고요. 원래 저는 이제 서울에 있다가 잠시 이제 휴양차 여기 이제 수동이 너무 좋아가지고 왔는데 처음에는 한 6개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다가 어느 시간이 4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이랑 같이 활동을 하게 됐는데 저는 뭐 잘하는 건 없고 우리 찰리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뒤에 그냥 따라다니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신 활동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이런 계획들이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나 은퇴하면 뭐 해야지 뭐 이런 로망은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그거를 실천한 사람들이 열에 한 명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서울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마 장기간 아마 여기서 머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여기 좀 해주고 대기업에 근무를 오래 했었고 다양한 분야에 굉장히 박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년 동안 수동에 있으면서 우리 김기봉 우리 선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있었던 것 같다. 나는 10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같은 동역자 한 명을 여지껏 못 만났다.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가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에 여기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죄송합니다. 네, 저는 수동면 허은서입니다. 수동면 주민자치위원회 상호국장 자격으로 왔고요. 내년도에 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있어서 작년에 그 6번의 퍼실리테이션을 통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열심히 역량 강화하고 있는 중이고 그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행정에 자문하는 기구였다면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으로 수동면을 대표하는 주민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사업 계속 하고 있었고 작년에 경기도 사업 1억 1,003년짜리 사업 받아서 지금 1년 진행했고 올해 2년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어봤더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마을총회랑 굉장히 많이 비슷하고 그래서 저희도 회의 통해서 의견 물어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연계하면 좋은 효과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요. 네, 그 아이 돌봄 그거 하신다고 그러시죠? 네.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몇 살부터? 초등학생 대상인데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1, 2, 3, 4학년까지 지금 오고 있고요. 그 수동면 청사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의 유아실을 저희가 그 아동 돌봄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와서 쉴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센터에 있는 다른 유휴 공간 이용해서 다른 프로그램 전문 프로그램 강의도 들어서 단순한 그 케어가 아니라 에듀가 그래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동이 좀 교육적으로 낙후한 곳이어서 아이들에게 좀 퀄리티 있는 수업을 좀 제공하고 틈새 돌봄을 한다는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 가는 것도 그렇고 사실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뭐 그 시간을 정말로 잘 유효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같은 것도 해볼까 이제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초등학교도 가깝고 뭐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책방 이거를 하면서 약간 생각이 달라진 게 아이들 학교 보낸 엄마들 위한 이제 그 쉼터 같은 그러면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케어할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공간 그걸로 이제 사실은 운영을 하고 싶었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씩 이제 모아서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뭐 문학 강의도 하고 인문학 강의도 하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중단이 돼가지고 이제 사실 찰리 선생님이 처음에 여기 알리는 데는 아주 최고였죠. 정말 열심히 발로 뛰고 자주 와서 도와주시고 올려주시고 그래서 여기를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은 그렇게 해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나는 항상 찰리 선생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따뜻해요 마음이. 처음엔 정말 우리 여기 지을 때 이 앞집밖에 없었잖아. 네. 그죠? 그럴 때 허벌판이지만은 어쨌든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으니 수요는 있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수익성 모델이 아니라 어떻게 도와주고 돌봐줄까라는 은퇴하고 이제 책방을 하고 싶은 그 꿈이 있었는데 그냥 꿈을 이룬 거죠. 여기 와가지고 꿈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꿈을 완성하는 거는 우리가 법인을 세웠어요. 이제 박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법인을 세워서 대표로 이제 법인 제가 이사예요. 저는 여기 대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세워서 이렇게까지 활성화가 되는 데는 사실은 찰리 선생님의 공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임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더 나보다 활성화 시켜가지고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은 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용도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이게 근생으로 다 바꿨고 그래서 2018년도에 제가 남양주 그 시청을 가서 이거를 기증을 하려고 그랬어요. 박사님하고 둘이 기증을 하려고 갔다가 그랬더니 조건이 있는 기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살다가 죽은 사후 기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그런 기증은 안 받고 기증을 해주시면 팔아서 현금으로 그거는 가능하대. 근데 가장 이제 몇 년을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이거를 이대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자. 그래서 그 명단에 찰리도 들어가고 뭐 누구도 들어가고 ABCD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산돌학교가 인원이 줄어들면서 산돌학교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여기다 대안학교 하자. 전국구 해가지고 정말로 유명한 대단한 학교를 세워보자. 왜냐하면 톨스토이가 러시아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농촌에 학교를 세워서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그거를 세우기로 했어요. 사업장님이 시간이 조금 많지 않으시다 그러시거든요. 그 부분은 예. 조금 했고요. 이거 남양신문에 저희 모임이 생겼는데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 첫 번째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모임에 대해서 지역적 관심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신기하고요. 이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두 번의 모임을 통해 가지고 시작이 됐고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이 권영식님이라고 이분은 조안 쪽 일을 하셨던 분이고 민예청 활동하셨던 분이거든요. 이분하고 우리가 찰리 선생님 통해 가지고 쪽쪽 분당 쪽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떼끼 박사님, 그렇죠? MBC 어린이 방송 프로 네, 그쪽도 나오셨잖아요. 하시고 그래서 그 두 분이 지역을 넘어서서 많이 조언을 주셨고요. 조안 쪽 3년 사업을 진행하셨던 이양희 이사님, 팔당생명 이양희 이사님이 아주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쯤에 한번 뵈러 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하신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해갖고 앞으로도 그분들하고 컨설팅을 해 나가면서 저희가 좀 그 앞선 경험들 이런 것들 전수받고 또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거에 대한 염두도 좀 하면서 연대할 염두도 하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양한 조직들이 있고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창조 승마 유기농 목장이라든지 뭐 그런 쪽도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 뒤에 저희가 다른 서류를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연대적 소개에서는 저희 착한 책방하고 산돌학교 연합공동체거든요. 손에 꼽히는 따뜻한 문화, 그다음에 올람, 물고란, 천사 지구만 나눔학교, 그다음에 수동면 자치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소개를 했고요. 저희는 이렇게 보니까
연령대도 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도 있고요.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여기에는 이 수동 지역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고향이 수동이신 분들도 계시고 저같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 공동체 특징이. 그래서 그 다양하고 여러 조직들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수동의 대표성을 갖는다. 저희 단체가 그 여러 의견들을 다 취합하는 전부 수동면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한 대표성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경험과 어떤 성과를 다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실행력이 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발표할 때도 그런 부분을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차별 계획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는 이제 뭐 마을 의제 발굴 활동과 육성 나중에 이제 기초 작업. 그래서 첫 번째 올해 할 거는 기초 작업입니다. 이건 뒤에 어떤 거 할지 제가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내년에 우리 자치위원회하고 같이 주민총회를 같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치위원회에서는 이미 수동에 아까 그 6번의 퍼실리테이터 교육 자료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주민들이 바라는 수동의 모습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세요? 있지 않으신가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그럼 보다 좀 발전적이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내년에 같이 연대를 해서 주민총회를 하고요. 예. 그래서 마을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이걸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사업비를 쓰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실제 수동을 뭔가 좀 나아지게 만드는 실제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해나가자. 그런 제가 좀 생각이 있고 아마 다 마찬가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마을 계획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실행입니다. 거점 공간. 그 거점 공간을 어디로 할 것이냐, 그렇죠? 그건 저희가 논의를 해봐야겠죠. 작은 책방도 뭐 거점 공간이 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 논의를 해서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인 목표는 자립입니다. 사업비가 없더라도 이 마을에 콘텐츠가 있고 마을의 예술가들이 충분히 주변에서 알려지고 그래가지고 이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거하고 어떤 경제성을 확보를 해가지고 자립하는 거 이게 저희 목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세부 활동 계획은 저희가 4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활동가학교, 생태학교, 예술축제, 마을산책 4가지고요. 별도로 지금 같은 이런 모임은 별도입니다. 이런 모임은 별도로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첫 번째 이제 활동가학교인데 이게 이제 수성자치위원회에서 했던 퍼실리테이터 교육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경험도 좀 살려서 하고요. 그래서 좀 활동가 교육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깨끼 고종근 박사님 그쪽 이미 이런 사업을 진행했던 그 박사님이나 이양 이사님 이런 분들을 한번 초빙해가지고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도 듣고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당신들이 했는지 경험에 대한 얘기도 듣고 또 조언도 듣는 이런 식으로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마을 해설사 같은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런 프로그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거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교육을 하자.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한테 필요한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활동화 교육을 4차례 지금 현재는 거기다 계획에 넣습니다. 이거고요. 자, 그다음 요겁니다. 요거는 이제 찰리 선생님이 조금 이 부분은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저희도 여기서 3번의 행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찰리 선생님이 4번의 행사를 하셨다고 들었고요. 물꼬란 쪽에서도 그때 한번 크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8번의 행사가 수동면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8번의 행사가 여러 단체들이 이렇게 제각각 하게 되니까 이제 반복된다든지 아니면 산발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큰 차원에서 좀 기획을 해보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원은 많이 있다고 봐요. 이미 여기 나눔 콘서트 할 때 여기도 보면은 여러 참가자들이 있으셨고, 뭐 시당송도 해주시고 그죠? 여러 참가자들이 있었고 저희도 지역 주민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기획을 해가지고 그래서 수동하면은 뭔가 문화예술의 마을 적어도 두 달에 한 번씩 가을이나 그죠? 뭐 또 사계절 계절 따라 늘 어떤 문화 행사가 있는 그런 마을 문화예술의 마을 이런 식의 그 마을로서 만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이제 기획 의도가 있었고요. 네, 그 공간들은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산돌학교도 굉장히 그 앞마당이 되게 좋고요. 공연 같은 거 하기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농부 생태학교인데요. 예, 이거는 이제 수동이 굉장히 생태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그동안 진행해 오셨던 농부학교 이거를 뭔가 우리 수동의 어떤 좀 특징적인 콘텐츠로 만들어 보자.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농부학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여기 승마는 동물과 교감하는 거거든요.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동물과의 교감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식물원 같은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작년에 꿈의 학교 나는 시인이라도 진행했고요. 그래서 계속 독서 교육 활동을 하고 있고 산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아이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이런 체험들 거기다 만들기 지금 목공 같은 것도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엮어서 이 수동만의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자. 이게 이제 사실은 두근두근 농부 생태학교 프로젝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잘 정착이 되면 나중에 뭐 이게 정말 특화돼가지고 뿌리가 내려서 외부에서도 되게 이런 교육을 받고자 이쪽에 이제 신청해서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사실 조안 쪽에서 했던 거에 저희가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거기는 이제 조안의 각각 여러 가지 그 유서 깊은 곳들을 같이 나들이를 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한 4차례, 5차례 이렇게 잡아가지고 진짜 수동이 어떤 데인지를 직접 이렇게 좀 다녀보면서 우리 이현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설이나 설명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어떤 건지도 이렇게 좀 보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나중에 리플렛이나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조안에서는 소풍이라는 책자를 만들었어요. 조안에 각각.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을의 어떤 관광할 수 있는 스팟을 개발하는 거죠. 그 책자를 만들어서 안내를 하는 겁니다. 수동에 오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코스도 개발하고.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는 여기 이제 꽃길 가꾸기 지금 찰리 선생님께서 중심이 돼서 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코스들 이런 것들 예시로 넣어놨습니다.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마을 산책 활동 하겠다고 저희가 지금 예산하고 이렇게 잡아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동을 이런 교육, 문화, 예술, 생태 요게 특화되어 있는 그런 마을로 만들어 보자. 그렇죠? 그것이 이제 저희 기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했고 다행히 이제 그쪽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이제 발표한 내용이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거나 네, 박수 감사합니다. 시간당 뭐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활동가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인건비 지원. 그러니까 실제로 실무 회계를 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는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실무 회계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요. 그냥 활동가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시간당 만 얼마인가 그래요. 최대 60시간, 11,000원인가 그런데 최대 60시간. 매달? 아니요, 매달까지는 안 되고. 연간이지 연간. 그게 뭐 6개월이나 7개월 요 정도 됩니다. 예산에 비해서 사업이 너무 많지 않나 싶어서 이게 예. 예산안을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꽤 많은 것 같아요. 3천으로 하시기에는 꽤 많은 것 같아서. 3천이 아니고 너무 많으면 네네. 이렇게 좀 가지치기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시죠? 우선순위 해본 사람들의 그 네네. 느낌은 네네. 그죠? 너무 저희가 이번에 이제 2차 줄기를 네. 신청하려다가 지금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긴 했는데 네네. 그 공연 쪽이 굉장히 많이 깎였더라고요.
지금 그 뭐 직원 뭐 10명은 얼마 뭐 11명이면 그죠. 얼마 저도. 이렇게 항상 금액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예. 작년에 공연하셨을 때 비용이 조금 많이 초과되셨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올해 저희는 어차피 공연을 하지 않을 거지만 수동에서 공연이 많이 열려서 그 부분을 봤는데 이러면 누굴 불러 이런 그렇죠. 정도로 너무 많이 깎여서 예, 진짜 되게 깐깐하게 예.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되게 많이 쳐놓고 이번에 89나 넘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유난히 공연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예. 코로나가 약간 좀 주춤해서 그런지 다른 지역에서도 공연이 너무 많아서 아마 그거를 조금 축소시키려고 그런 건지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지역 많이 줄었어요. 16개 읍면동의 지역별로 지역 대표 축제를 하라는 거예요. 아. 그걸로는 지원해줘. 그래서 3개의 읍면동은 1,500씩을 더 받았어요. 아예 그 자치위회 활성화 사업으로. 그러니까 대표 축제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목국으로 많이 하지 말고. 그래서 몰아주라고. 딴 쪽으로. 네. 10월달에 본 예산이 만들어질 때 저희가 제안하면 돼요. 시에다가. 우리가 대표 축제, 수동 축제 이렇게 할 거다. 내년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올해 만약에 저희가 지원을 하면 언제 축제를 할 수 있는 거죠? 내년에 하는 거죠. 내년에. 네. 그러니까 올해 6월이나 7월 정도에 네. 주민총회를 한번 갖고 예. 이 네트워크에서 예. 그래, 그 마을 의제가 발굴됐다. 예. 본 예산을 올려달라라고 시에다 제안하셔야 돼요. 그럼 한 1,500 정도를 가지고서 축제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면 1,500만 원을 더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주민 네트워크로 가시는 것도 좋은데 예산을 받기에는 예. 주민자치회의 이름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명분이 있죠.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방법도. 그러면은 어쨌든 그런 마을 축제는 이 사업과는 별개로 그렇게 예산을 따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진행되는데 연대도 가능합니까? 당연히 연계해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좋지. 원래 그게 효율적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 너무 제약이 심해서 저희도 예술 축제 했지만 이거를 작년처럼 거창하게는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냥 조금 소소하게 뭐 이렇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한두 번 예술가들 그래도 뭐 이렇게 한 팀 정도 불러가지고 이렇게 좀 공간을 이렇게 이것저것 선정을 해가지고 많이 여러 참가자를 부리지 않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일단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예산을 실제로 이거는 기획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프로그램이 좀 많지 않냐,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 부분 저희가 현재 이제 우리가 예산은 이제 통과됐으니까 그 나오는 그 날짜가 대충 공지됐어요? 4월 며칠 날 정도 나온 날? 저희가 이번 달 중순 전에 컨설팅을 받아요. 중순. 예, 그래서 제가 전화로 말씀드린 대로 저하고 여기 김다희 이사님이라고 그 회계 실무 보실 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 분하고 올랑 쪽에서 혹시 뭐 실무진으로 한 분 이렇게 오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은 그때 이렇게 같이 저희 컨설팅 받을 때 그때 같이 좀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컨설팅을 좀 받고요. 저희가 하려면 늦는 건 상관없죠. 근데 보통 이제 자부담을 뭐 10% 넣어라 이런 의무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자부담을 넣으라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경기도는 없고 남양주시 마을 공동체는 있어요. 5%가. 네.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건 없더라고요. 작년에 저희는 7% 됐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저희는 항상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마치 예산을 따먹는 사람 같이 내부에 비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은 꼭 우리가 유의해야 돼요. 그래서 자부담이 얼마나 있다든지 뭐 이러면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있는데 가장 이건 제 건데 우리가 마을 공동체라든지 기타 뭐 이게 주민들인데 팽행한 게 가짜 뉴스일 수도 있고 어디에서나 받아들이는 게 다는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저 사람들은 예산만 따먹는 사람이라는 이런 게 비칠 수가 있어. 그러나 이건 뭐 우리가 유익하자는 건 아니어도 꼭 참고를 해야 돼요.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 신중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가 좋은 일을 했는데
자칫 우리가 예산 몇 푼 내지 않은 예산을 따는 사람을 보여서는 안 되겠죠. 좋은 말씀인데 아마 그런지는 않을 것 같아. 다들 열심히 경험들이 다 있는 남양주나 분들이니까.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그 증빙 자료가 이미 그런 거는 넘었어요. 그리고 제가 꾸준히 하면서 느낀 건데 그 공무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이미 그런 선은 지나지 않았나. 그 뭐 예산을 따기 위해서 그 돈 쓰는 거 같이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 증빙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공무원들 그 서류만 보면 다 알 거예요. 그 어떻게 썼는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이렇게 너무 많아서 탈이지 예산을 그런 예. 충분히 여론이라는 것은 네. 한쪽전에 사과가 있으면 두 개를 봐야 되는 거야 항상 사람은. 근데 거기를 우리가 치우쳐서 신경을 아니냐는 게 아니라 항상 일을 할 때는 무파심이 아니라 일부의 우리 수동 지역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하자는 건 아니야. 그러나 이것도 조금 좌부담이 안 들어갔으면 조금 유입을 해야 된다는 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1,000만 원 정도는 31개 시군을 쪼개다 보니까 그렇게 될 거 없고 금년에 잘해서 하면 내년은 거의 배로 이렇게 늘어날 수 있고 그래서 경기도 전체가 그 대한민국에 제일 가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2군데 내지 3군데를 접합하자. 그래서 잘하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30개 시군으로 내년에 10개는 탈락시키고 후년에 또 10개를 탈락시키고 그러다 3개 내지 2개만 해가지고 대규모 축제를 만들자. 봉골천 쪽도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공연이 아마 금년 잘만 하면은 3, 4년 후면은 몇 억짜리 축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물고랑 공동체가 하는 거로 해서 지금 2번이나 미팅했어요. 도의원하고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동에 축제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고을이나 뭐 이렇게 볼거리는 없는 것에 비하면 축제가 정말 많아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요. 어디 뭐 볼 거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수도 거기 가면 참 좋아요. 말하자면 뭐 갈대숲이 좋아요. 아니면 뭐 꽃길이 좋아요. 아니 쫙 있는데 볼만해요. 아니 이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행사는 많은데 작은 행사가 각자 흩어져 가지고 해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이 지역은 뭐예요?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산들이 조각조각 나 있다면 그걸 좀 이렇게 한 해 끝나지 않고 내년에도 볼 수 있고 후년에도 볼 수 있는 어떤 구조물이라든지 어떤 지역이면 그럴 수 있는 지역이 또 발굴돼야 되겠지만 그런 볼거리도 좀 만들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나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언제든지 가면 그곳엔 그게 있는 거. 그러면 좀 축제 마당이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축제를 해보면 경기도 축제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평가원들이 경기도에서 나오는데 공연 내용보다 주민이 얼마나 동원이 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민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거 방법을 좀 봐야 돼, 진짜. 그러지 않으면은 공연 내용은 좋은데 공연하는 사람보다 주민이 관객이 지고 있고 공연이 공연도 너무 아니란 말이야. 많아서 그렇다니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다 해결될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3개년 계획이 쭉 있잖아요. 네. 이게 대한민국에 보면 대표적인 축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100만. 화천 같은 경우에 산천의 축제가 성공했잖아요. 그게 세계 일등이에요. 5대 축제 안에도 들어가거든요. 옛날로 보면 한평에 나비 축제 있듯이 그 수동에는 아직까지 남양주에 비해서는 대표 축제가 정착된 게 없단 말이야. 근데 분명히 우리로 인해서 있죠.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 큰 비전을 갖고 작은 비전을 같이 하다 보면 분명히 이 안에서 대한민국의 정말 남양주가 왜냐하면 여기는 역사, 문화, 산재된 게 너무 많아요. 이걸 어떻게 잘 끄집어서 예술 문화로 만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또 이렇게 싱크탱크가 또 옆에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크게 갖고 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내가 지금 우리나라 최초에서 여기서 내가 12년을 했습니다. 도시권 아이들은 저희 집 한 1000명씩 오고 뭐 내가 교육하고 한 사람도 아니고 단지 전문성 농업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아이들인데 패션 속인 아이들인데
어떤 걸 인성교육을 한번 생각해놓고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것은 어떤 열매보다는 내가 주장하는 것은 큰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했는데 지금 우리 찰 선생이 얘기하듯이 축제라는 것은 지역의 한부터 축제가 있을 거고 지금 그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공연의 축제 이게 두 개가 믹서가 되어 있는데 내가 그래서 한부터 사람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봤거든 나름대로 춘문산이 있고 비금리도 있고 지금 심지어는 비금 계곡이라는 것을 내가 만들었다. 내가 했다. 옛날에는 비금이라는 지명이 뭐냐면 금이 없다는 지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말로 했던 게 이게 남양주 군 시절인데 어떻게 문화공업부에 들어가가지고 비금 계곡이 정착이 되었다. 그래서 아까 차례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역 축제는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 회장님도 수동 30년 사이에 수고해서 많은 기고를 했으니까 어떤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수동에는 사실은 내시춤이야. 내시춤 이런 게 있고 또 여러모로 많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야 되는 거고 지역 축제와 그다음에 공연 축제가 합쳐야 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면 우리 교회 반중동원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동원에서 조직적인 동원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저도 여기 50년 우리 선천이 와가 살지만 토박이들이 협조를 안 해줘. 뭐 이장이라든지 이런 걸.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참석을 안 했을 때는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 이것만 잘 저촉이 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미운 오리새끼야. 그 중에 오리새끼 속에 가장 큰 대장은 우리 이의원 선생님이시죠. 지금까지 오면서 미운. 왜 갑자기 이게 언젠가는 백조가 됐을 때는 우리는 백조를 바라보고 가는 거야. 백조를 바라보고. 그랬을 때는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 그래서 우리 수동에도 인테리어들이 많이 들어서 하시고 이래가 이게 믹서가 되는 건데 여기 죽지 말고 앞으로 좋은 일이 나올 것 같아. 이게 두 개를 합치는 거. 축제 내용만 좋으면 수동 주민만 가지고는 안 되고 화덕 평촌에까지 1차적으로 하고 고속도로가 나오면은 제대로 하면 서울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지금 뭐 대구 페스티벌 같은 거는 우리도 갔었거든요. 여기서 서울 사람들도 많이 가고 그래요. 그런 대규모 축제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예산이 수반된단 말이에요. 대규모 축제라는 건 출연진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유명한 연예인 하나만 나오면 좀 아니 근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예전에 했던 반디 축제 있잖아요. 산돌에서 했던 거요. 그런 지역이 예, 그게 뭐 연예인들 안 불러도 정말 이 수동만의 그거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울에서도 많이 오고 그래서 산도를 알게 되고 그랬던 경우도 많았거든요. 공무원님들께서 안 해주시, 축제를 안 해주시니까 반대 축제는 좀 어렵지 않지 않을까요? 제일 쉬워요. 반지 축제는 있잖아요. 공고내면 한 3, 4일이면 그러니까 몇 마리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제 그 해외 별빛처럼 나가다 그냥 보면 뭐 이렇게 보니까요. 다 LED를 LED를 해놓은 것 그러면 같더라고. 좋은데 동굴에 들어가니까 거기 가서 깜짝 반딧불이 보러 놀랐어요, 오는 진짜. 사람들이 많으면야 좋지. 제주도는 좀 많이 나와요. 많으면 좋은데 보통 가면은 뭐 2, 30마리만 봐도 진짜 신기하거든. 한두 마리만 봐도 신기해요. 흥물에 그러니까 몇 마리 많이 나오는 건 더 중요하지만 적게 나와도 반딧불이가 불을 켜고 다니는 거 하늘로 나르는 거 몇 마리만 봐도 돼. 한 번도 못 보는 날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거 하면은 그 여기 뭐 유명한 아닌데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지자체에서 또 경기도에서 행안부에서 계속해서 그 지역 축제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걸로 해서 그 지역에서 먹고 살아라는 이야기거든요. 지속 가능하게 대표 축제를 만들어서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을 쓰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의 상권을 살리고 사람들도 그 마을 사람들이 떡볶이라도 팔고 호떡도 팔고 팔아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것이 마을 기업이든 사업이든 어떤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가서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라는 게 그것의 맥락이에요. 축제를 진행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축제를 하나로 모아드는 이유는 그것의 효과성 때문에 그러는 거죠. 와서 저희가 작년에 10월에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축제를 했었을 때 굉장히 많은 민원이 왔어요. 가족들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실제로 저희는 좋은 마음에서 공동체 사업이어서 싸게 팔았는 얘기는 가서 돈을 들고 살 게 없더라. 이미 거기 온 사람 돈을 쓰려고 온 거예요. 근데 저 단위가 너무 작았던 거죠. 그래서 올해는 단위를 더 크게 해서 특화되는 그 프로그램을 많이 이제 부스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축제 타겟을 누구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규모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공동체에서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하면.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축제를 기획하신다고 한다면은 뭔가 사람들이 구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만약에 이제 거기다가 네. 네. 저희는 이제 축제를 했는데 저희가 다들 축제하고 나서 저희가 평가했을 때 수동 애들이 그렇게 많았어가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예,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나오는 의견 중에 하나는 매달 여기 수동 마을에 사는 그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좋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애들이. 왜냐면 애들이 그런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그전까지 없었고 또 저희 이번 석사대회 했는데도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마을 석사대회는 마을 어른들의 그냥 잔치, 술 마시는 잔치인데 아이들 전통적으로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해본 결과 아이들에 대한 아이템이 부족했구나. 이거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을에는 저희 그래서 지금 축제 고민하고 계시는 그 부분이랑 저희가 같이 해볼까 고민하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 네네네. 벼룩시장 같은 것도 예, 그것도 그것도 한 달에 좋은 아이. 여태까지 보면은 다 어른 위주예요. 보면은 근데 좀 그것도 연령대를 인원 동원하는 것도 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분기별로 하던가 주제를 정해서 그거를 좀 분산해서 주제를 정해서 하든지 대상을 정해서 하든지 1년에 한 번 정도는 외부에서 올 수 있는 큰 페스티벌을 하든지 그래서 이런 식의 좋네. 그래서 사실은 이은혜 장님이 제안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 달집 태우기 이런 축제를 우리가 뭐 내년이나 이렇게 기획해 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뭔가 연예인들 부르고 유명한 사람 불러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지역적 특성 이런 걸 살려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는 이제 하나 정착되게 되면 그 마을의 어떤 특수한 어떤 문화 행사로 정착이 되고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걸 하면 이제 어떤 상권과 연결해가지고 뭔가 이제 거기서 판매해가지고 예, 좀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여기 한보열 갤러리 요 앞에 예 거기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신데요. 네네네. 예, 저희 쪽에도 같이 팀에 이제 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말씀해 주시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축제 관련해서 의견? 봤을 때 이제 아무래도 모델로 할 만한 축제는 저는 이제 반디 축제는 좋긴 했어요. 이제 반디 축제는 그러니까 타겟층은 학부모와 학생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환경에 대한 부분, 특히 요새 환경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축제를 하게 되면 도시에 있는 학부모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든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수동은 서울 근교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타겟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 들어보니까 예전에 그 문호리에 리버마켓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리버마켓이 이제 처음 시작은 어쨌든 마을 지역민이 만든 어떤 공방들이나 이런 수제로 만든 것들을 모아서 플리마켓을 시작하고 그게 이제 아주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외부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아마 없어져 또 이게 문제가 생겼던 건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수동에도 지역 예술인들이 많고 또 여기 뭐 그 분녀회라든가 뭐 여러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축제와 좀 결합해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요새 사람들은 요새 세대는 소비하기 위해서 축제를 가거든요. 내가 가서 돈을 쓰는 공짜 축제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뭘 사고 특히 먹고 이런 것에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좀 이렇게 한 가지 아이템들을 몇 개를 이렇게 잘 접목시키면 좀 이렇게 우리 지역 산업뿐만 아니라 뭐 가깝게는 남양주를 넘어서 이렇게 서울 뭐 강동권 정도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오게 만들 수 있는 축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수동이 어쨌든 저희가 깨끗한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이 서울 근교에서 가장 그 공기도 좋고 또 이 환경도 굉장히 좋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또 이게 사람들이 유입되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리버마켓 같은 경우에는 무구랑 공동체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있었던 아이템이시거든요. 예를 들면 수동 멀티스포츠센터의 광장이 그래도 넓은 편이에요. 그럼 거기 마당에서 공연을 보고 안에서도 공연장이 있어요. 공연을 보고 그걸 이동해서 바로 그 밑에 하천길 산책길. 산책로를 거기를 정비를 해서 쭉 마켓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4월부터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돼요. 그러니까 주민 누구나 2억 이내에서 사업을 제안할 수 있어요. 시에다가. 예. 그러면 올해 여기서 좀 준비하셔서 곧 다음 달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죠. 리본 마켓 하겠다. 우리도 네, 그거 정비해 달라라고 제안하실 수 있는 거니까 하나의 사업의 아이템을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정에 동시에 같이 푸시를 하는 거죠. 네. 어, 12사람인가 있어요. 좋네요. 이 공연과 그 마켓을 연결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거론이 되니까 그렇지 하고 싶은 욕심은 많은데 생각했는데 따라주질 않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데 그런 자료를 주고 다른 것도 자료 줄 테니까 네네네. 해봐요. 예.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 예. 지속 가능해야 되니까 내년도도 맞습니다. 해야 되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주민들이 와서 뭐 편하게 먹고 가고 그것을 논의해서 제외하셔야 되는 거죠. 이 준비는 공동체 예산을 가지고 사업 예산을 가지고 준비를 하지만 실제로는 수익이 나야 되니까 굉장히 마케팅적인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주는 예산이 우리 IMF 때인가 우루과 2라운드 때다. 그때 예산이 많았었어요. 한옥 세 채를 지어놓고 그 40 몇 세대가 사는데 천여 세대가 29세인데 연 5천만 원 소득이 된대. 그럼 도시 가서 살 필요가 없어요. 한 세대당 5천만 원 도시 1억 수입만큼은 되는 거라고 봐야 돼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왔던 그 권영식 그분이 무슨 얘기했냐면